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오늘 강의는 그 실전 기보에서요. 그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이거 한 번쯤 들어본 바둑격언인데요. 이 날일자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죠? 날일자라는 게 바둑에서 어디냐? 여기서 이 자리가 날일자예요.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일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여기도도 날일자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장기 두시는 분 많은데 말이 가는 행마입니다. 말. 장기의 말이 날일자 행마로 가죠. 그래서 이 날일자는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 일단 그 뜻이 그렇습니다. 눈목자도 있죠. 눈목자. 예, 눈목자요. 눈목자도 바둑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눈목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눈목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넣어도 눈목자고 여기서 이쪽을 넣어도 눈목자로 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으로 둬도 눈목자예요. 옆으로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용어 표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날일자를 뒀을 때 날일자의 약점은 건너붙이는 데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띈 거를 이제 날일자 행마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아, 날일자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요 형태는 단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건너붙여서 두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 건너붙이는 수를 보통 못 둡니다. 왜 못 둡니까? 이 돌이 끊어져서 죽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찌르면 선수니까 이렇게. 근데 이건 별수가 안 나요. 건너붙이면 이 한 점이 죽는데 이 한 점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맥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끊어요. 끊으면 이제 백의 단점이 생기는데 이쪽으로 백이 나가고 싶은데 여기가 죽어버리죠. 요 속점이 잡힙니다. 못 나가요. 그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아직도 때려야 되겠죠. 이쪽 백이 진출하는 수가 선수로 다 막혔어요. 그럼 자연히 이쪽은 크게 세력권이 되죠. 날일자로 쑥 달렸을 때는 그대로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막을 수는 있지만 후수고요. 단점이 생겼어요. 나와 끊는 점이 흑한테 위협이 됩니다. 그냥 막는 수는 단점도 있고 후수가 되고 건너붙이는 이 수는 잡아야 되니까요. 선수로 막게 되고요. 여기도 호구고 여기도 호구라 단점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양쪽이 막힌 거랑 이렇게 된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단점이 있는 거하고요. 선후수 차이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너붙여 끊어라. 실전에서 이 전투가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 본 겁니다. 보통 들여다 보면 이제 있죠. 이으면 이렇게 선수를 하죠. 이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진행을 해봤더니 늘어서 갇혔어요.
탈출이 안 됩니다. 두 집 날 공간이 안 됩니다. 잡혔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졌죠? 이 장면이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그냥 봉쇄를 하면 살아버립니다. 살아버리니까 못 살게 먼저 들여다봤어요. 평범하게 이으면 이 순간에 선수당하고 늘어서 꼼짝 못하고 다 잡혀요. 딱 한급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을 쓸 수가 있는데 그대로 있질 않고 이렇게 요 날일자를 건너붙인 겁니다. 여기 날일자에서 이렇게 둔 거랑 같은 거죠. 건너붙이면은 그 한 점이 끊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끊기죠. 끊기는데도 이 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아까하고 차이가요. 아까는 백이 선수하고 늘었는데 지금 여기 때리느라고 봉쇄를 못해요. 때리는 사이로 쑥 나가버리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일자로 공격을 했을 때 평범하게 이으면 선수당해서 봉쇄당해서 잡히는데 이 맥을 쓰면 여기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순간에 단수가 돼서 요돌 때문에 백이 후수가 되고 유유히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형태 한번 보시죠. 이 형태는 이제 중반에 백이 흙을 신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자 씌워서요. 이렇게 달아나면 계속 공격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신납니다. 백이. 흙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서도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을 쓰면 편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둬서 이렇게 끊는 거죠. 여기서 이쪽을 꼭 두고 싶은데 잡힙니다. 나가봐야 막혀서 수부족이죠. 잡혀버려요. 어쩔 수 없이 건너붙여서 끊으면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붙여나가면 편하게 수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쑥 탈출한 거랑 큰 차이죠. 요거는 여기도 선수라 받아야죠. 집 모양도 알뜰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수습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탈출하면 심한 공격을 당하는데요. 이렇게도 당하고 뭐 이렇게만 해도 계속 공격을 당하죠. 집도 뺏기면서 공격할 수 있고요. 뺏으면서요. 괴롭습니다. 공배만 나가서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날일자 건너붙이는 이 맥을 쓰면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백의 이제 고민이고요. 단수 친 다음에 여기도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붙여서 나가면 편하게 수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 개념이요. 이 날일자 보통 이 날일자 하면 이해는 하시는데 이렇게 건너붙이는 이 자리가 잘 안 떠오르죠. 이게 상당히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자꾸 익혀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들여다봤을 때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요. 아주 중요하죠. 이거 봐도 영어 문제인데 그 외국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는데 헷갈리는 게 뼈 해장국이에요. 뼈.
아, 뼈로 해장국을 만드는구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앞에다 할머니 자를 붙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할머니 뼈? 뼈 해장국은 좋은데 할머니 뼈 해장국, 야 이거 무섭습니다. 비빔밥도 그 나물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거든요. 산나물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앞에 또 할머니를 붙이면 이거 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바둑에서 지금 이 날일자 건너붙이라는 그 바둑격을 설명드리는데 그 날일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빨리 이 비법을 갖다가 자기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형태 보시죠. 이렇게 쓱 날일자로 달렸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느냐? 건너붙여서 이렇게 끊어요. 이 건너붙여 끊는 수의 장점은 여기 단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길 못 둡니다. 단수로 잡히죠?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뚫려 버렸어요. 아직도 단수 치면은 패를 해야 되니까 하나 더 놔야 삽니다. 선수로 돌파를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 있어요. 가령 그 맥을 몰라서 뭐 그냥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데 그냥 이렇게 두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흑만곤마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날일자 건너붙여 끊는 맥은 아주 멋진 전태맥이 되는 겁니다. 뚫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면은 기본은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바둑은 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고수가 되면 이제 중급에서는 여기까지만 터득하시면은 이제 충분한 거고요. 거기서 한 단계 올라서려면 날일자 건너붙이는 이 맥을 알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건너붙이는 수죠. 그러면 이 수가 왜 좋은데? 결과를 보시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그때 건너붙여요. 맥이 큰일 났습니다. 끊을 수가 있습니까? 몽땅 잡히게 되죠. 여길 건너붙이는 거랑 차이가 크죠. 이게 한 차원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렇게 해서 이 단점 때문에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뚫어도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알지만 백이 사니까 여길 먼저 건너붙이면 백이 아주 괴롭습니다. 후퇴해도 뚫려서 이제는 두 집이 안 나는 형태거든요. 그냥 끊으면 같이 끊어서요. 이쪽 돌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죠. 이렇게 한참 높은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옮겨놨는데 가끔 강의할 때 제가 이전에 뭐 이렇게 한자 그 용어가 많습니다. 바둑은요. 그래서 가끔 뭐 공피고하다, 공피고하, 컨닝을 좀 해야죠. 공피, 저 피자는 잘 아는데. 또 그리기 시작. 공피, 고자에서 걸려요. 고자요. 아는 제가 잘 씁니다. 아는 제가 잘 써요. 그래서 이 한자 공격할 때는 자신을 돌보라는 건데 이것을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한자에 걸려요. 저도 천자문을 초등학교 때 이미 완벽하게 다 터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무님이 또 이 고수예요. 한자. 사범님 그 피자가 좀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안 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걸 좀 써야 되겠다. 쓸 때는 써야 되겠다. 지금 차원 얘기도 하죠. 차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차원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이 평면이 2차원입니다. 점은 1차원이고요. 점 하나 있으면 1차원. 평면, 높이 없는 거요. 평면이 2차원이에요.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같은 거죠, 종이. 요게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이으시면 2차원입니다. 있고 봉쇄당하죠. 탈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둘 수 있으면 이렇게 둘 수 있으면 선수로 있고 탈출이 가능하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맥이 중요한 거죠. 과연 이것이 바둑강이냐 물리학강이냐 헷갈릴까봐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저 기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걸쳐서요. 이제 평범한 정석이 이루어지고 이제 귀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걸쳐서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3-3 들어가서 파괴하는 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게 막는 방향인데요. 이쪽이 좀 세가 클 것 같으면 이제 일로 막아서 이쪽을 집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은 거고요. 이쪽이 좋아 보이면 이제 일로 막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점보다 이쪽이 더 두텁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 두 군데지만 이쪽으로 막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이 세가 두터워요. 약점이 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일로 막았어요. 일로 막아도 뭐 악수는 아닙니다. 이 막는 것은 기분은 일로 막는 게 좀 좋다는 거죠. 악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석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정석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2단 젖힘을 했어요. 요 젖혀놓고 이렇게 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2단 젖힘할 때는 요 한 점이 잡히는 게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끊어서 이쪽 속점을 잡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 젖힘했을 때 이 돌을 잡으면 여기 이쪽이 다 죽으니까 흙은 위쪽 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단 젖히는 수가 이 경우 이쪽으로 막는 수로 아주 좋은 수가 되는 겁니다. 느는 수는요? 늘려는 자꾸 밀어서요. 잘 안 막히죠. 이 차이는 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늘고 이렇게도 많이 두어집니다. 간명한 정석인데요. 이 경우도 이쪽을 막을 때는 여기를 하나 젖혀서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요. 건너붙인 다음에 이렇게 끊는 거죠. 날일자를 건너붙여 끊었더니 요 단점이 생겼어요. 요 단점이 생겨서 이쪽 깨고 싶은데 잡혀버려서 망하죠. 할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요 단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맥은 이 정석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는 여기 건너붙이고 젖혔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를 뿌리를 끊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뿌리를 끊고 이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기 하나 끊어놓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돌이 움직여서 이 백세를 삭감하는 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요 돌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돌이 움직이면서 이쪽을 갖다가 깰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이제 가령 여기를 띄면 요런 데 침입이 기분 나빠서 백이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쪽도 이런 데를 두면 여기 들어가는 수가 기분이 나쁘죠. 뭔가 자꾸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돌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흙 모양을 좋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한 점이었지만 요 돌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면서 이 새를 깨는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점 끊어놓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안 끊어놓고 뒀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세력이 어디 발루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도 집안이 어려워서 어디 가서 신세를 져도 먼 친척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먼 친척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는 이 정석을 지금 몰라서요. 끊어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었어요. 이으니까 같이 이었는데 백세력이 단점이 없이 아주 매끈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손해본 거죠. 흙이 부분에서 굉장히 손해본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수까지 선수가 돼요. 이으면 또 빠져야 되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부분에서 굉장히 손해봤어요. 다음에 흙이 이곳을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저 침입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한두 차례 드렸습니다. 이쪽을 침입하면 백이 이 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눌러 막든지 이쪽을 지키든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지키는 것은 이 집을 보존하는 거죠. 눌러 막는 것은 강력히 공격을 해서 두텁게 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눌러 막으면 쉽게 살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가면 젖히는데요. 같이 젖힙니다. 늘게 되면 흙이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치받고 요 껴붙이는 수가 아주 좋아요.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껴붙이는 순간 내려가면 잡혀버리죠. 이쪽이 전체가 흙집으로 굳어집니다. 백두 세력이 좋지만 실리로는 굉장히 손해본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가장 흙이 이제 기대하는, 흙이 이제 원하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눌러 막으면 이렇게 나가고요. 계속 전진을 하는데 여기 단수 때문에 늘면 아주 멋지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 귀까지 다 집이 돼서요. 집으로는 흙이 아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젖혔을 때 늘면은 여기로 치받고 멋지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쪽 연결 못하도록 이쪽을 이제 거꾸로 두면 반대로
반격을 하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순간 이 흙은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거의 외길수순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끊는 수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이쪽 두는 게 맞복이라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혹시 바둑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패를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패를 흙이 치면 위험합니다. 잡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패는 백두 부담이 커서 잘 못하지만 패가 다른 곳에 많이 있을 때는 강력한 노림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를 막기 위해서 이 젖힌 순간에요. 보통 이제 막아서 단수 치는데 이렇게 뛰는 게 정수입니다. 패가 자신 있으면 막아도 되는데요. 뛰는 게 사는 데는 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쪽으로 공격 오면 그때는 이렇게 이어서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법 가운데 여길 두느냐 여길 두느냐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이거 패 같은 거 나 걱정 안 한다. 그때는 막으시고요. 생사를 확실히 하겠다. 패를 피하고 그때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흙이 편하게 백집 속에 들어가서 완생을 하니까 이 백 모양이 다 파괴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수순 중에 여기를 젖혀서 이제 이렇게 젖힌 상황이죠.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이쪽에서 살아버리고 늘면은 너무 이쁘게 귀로 연결해서 실리를 다 챙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를 연결해서 살아가는 게 싫으면 그때 백이 두는 수법이 있어요. 이 수법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나간 장면에서요. 이쪽을 자꾸 봤다가는 멋지게 귀 실리를 다 차지하고 살아가니까 이때 백이 두는 방법이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붙이는 수, 귀가 크죠? 손 빼면 귀를 뺏기죠? 붙이는 수에 대해서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똑같이 두는데요. 이제는 흙이 연결이 안 됩니다. 아까 연결이 됐었죠? 아까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이렇게 두고 이거 없을 때 이렇게 멋지게 연결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걸 미리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면 이 수가 안 됩니다. 이 수가 왜 안 됩니까? 이거 단수가 선수라서요. 귀 때리는 상황에서 빠지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흙이 귀 쪽으로 연결하는 게 나는 보기 싫다. 그때는 이렇게 밀고 나간 이 장면에서요. 젖혀서 순순히 받아주면 연결하니까 이걸 먼저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이 수가 날카로운 수예요. 그래서 이거 받았다가는 연결이 안 되죠. 이거 받았다가는 이렇게 둬도 아까 얘기한 그 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요 수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요 교환 때문에 호구가 선수가 돼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흙도 곤란하니까 저기를 붙이면 흙도 나 거기에는 못 받는다 하고 이쪽을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됩니다. 귀를 백이 차지하죠. 이렇게요. 상변 백 모양을 다 파괴했지만 귀가 다 무너지고 백집이 크게 생겼어요. 이 돌도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차원 얘기하는데 이것이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지금 이 붙여서 되는 변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분도 무슨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입상하시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